자, 여러분 주식을 하다 보면 왜 개미랑 세력들이 같이 가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세력이 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를 좀 태워주고 같이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개인 투자자들은요 많은 경우에 미수를 끼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투자하는 금액이 뭐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중에 뭐 한 50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뭐 소액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봤을 때 나머지 50명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보통 많이 하냐면 미수를 끼고 몰빵 매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 사실은 도박장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도박장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건 여기가 도박 심리가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 시장은 더 심하고 이 레버리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도박 본능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은 어느 정도 거래 시간도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금액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 자체도 뭐 한 방에 다 잃거나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50명 정도는 그냥 내가 가진 자산에서 좀 굴리는 정도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50명 정도는 인생을 걸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무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돈을 커버해줘서 세력들이 보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세력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 미수 몰빵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빌려온 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향후에 동시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이제 종목별 신용 매매 동향인데 자, 보시다시피 신용률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 정도에는 차트로 봤을 땐 이 부분이죠. 여기서는 한 8% 9%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급등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냐? 한 3월부터 급등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 신용 비율이 점프 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8% 후반 또는 9% 정도 유지하다가 급등하고 나서부터 갑작스럽게 신용 비율이 10%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용 미수 몰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금액의 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대부분 손실을 많이 봐요. 손실을 보게 되면 이때 사실은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복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도박에서도 똑같죠. 예, 뭐 다 알다시피 뭐 도박장에서도 처음에 좀 따다가 좀 잃어버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돈을 더 가져오고 뭐 한 번 더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달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복구는 커녕 손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누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심리와 패턴이 주식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분들이 이제 깡통을 찬다라고 표현을 하죠. 깡통 차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손실을 보긴 했지만 뭐 마이너스 30% 40%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깡통을 찬다는 건 미수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급등할 때 미수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세력이 곧장 올려주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이 미수 물량을 털기 위해서 밑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겁니다. 마치 못 오를 것처럼 모션을 딱 취해주는 거죠. 자,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해인 주식도 보자고 하면 5월 24일 날 신용잔고율이 거의 10%까지 갑작스럽게 늘게 됩니다. 전날은 6.5%였는데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갑작스럽게 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죠. 이렇게 급등할 때 신고가, 제가 신고가일 때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고 했죠. 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 듯 하다가 안 가면서 밑으로 크게 내려 박으니까 이제 이 신용 물량이 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의 규모가 보시다시피 적지 않아요. 네, 여기서 수치를 보자고 하면 거래량이 1700만 주 거래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시장에 얼마 들어온지 안 됐고 뭐 손실을 보고 겁나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끗 차이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집착이 될 때 그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세력들은 이것을 용납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신용 물량이 들어왔을 때 쳐낸다.
올린다. 그리고 나서 신용이 털리면 그때 또 올린다. 이런 식으로 나쁘게 말하면 좀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모양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신용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심리가 어떨까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몰빵한 상태예요. 이 종목에 지금 모든 거 다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가 정상적으로 되기는 어렵겠죠.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고 작은 거에도 막 흔들리고 멘탈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세력들이 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곳이죠. 이런 수치와 돈이 들어오는 규모를 세력들이 이미 다 분석을 하고 파악하고 개미들이 어떻게 하면 나가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주가를 저런 식으로 압박해서 지지선을 이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장이 개인들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용 물량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여러분의 물량도 같이 털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개인 투자. 개미 투자자들의 판단은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위치에서 비슷하게 매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비슷하게 손절합니다. 거의 다 비슷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용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물량이나 여러분의 물량이나 똑같은 곳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래량을 보세요. 만약에 이 물량을 털지 않고 세력 입장에서 이거 끌고 가주게 되면은 신용이잖아요. 신용 물량은 어떻게 합니까? 예민해진 상태라고 했죠.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세력 입장에서 신용 물량 들어온 걸 가지고 올라가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개인들이지만 미수를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세력 입장에서도 이런 것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올리기 전에 미리 이걸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께서는 개인 투자자가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력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저 역시도 그 말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상승을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에서 급등을 시킨 자리에서는 주도권이라고 하죠. 주도권이 세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얘네가 돈이 많은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감과 압박이 들 수도 있겠죠. 그 누구도 마이너스 30%를 멀쩡하게 커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과하게는 이런 식으로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주식시장에는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언제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경력이 오히려 주식은 쌓이면 쌓일수록 세력들의 악랄한 패턴들을 많이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의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죠. 항상 초보자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오늘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시장을 오래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부단히 공부하시고 알고 대응하셔야지 이거 모르고 그냥 들어오셔서 독학으로 하시면 깡통 차고 그 다음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시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주식하지 말라라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 시장에 발을 들이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반대로 연구하셔서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